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1월 10일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는 그래도 3% 올랐고, 저번 주도 한 2% 정도 올랐잖아요. 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예, 일봉도 오르고, 살짝 조정 오고, 오르고, 살짝 조정 오고, 정말 저는 정말 괜찮은 장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크 요건 또 카페에다가 스샷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7주 제가 산 거는 코스피에서는 더존비존, 그 다음 코스닥은 BHI, 그 다음 유니테스트, 대광, 텔레칩스. 저 요거 더존이나 BHI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질글이 제법 한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BHI는 좀 자주 나오고 더존이 또 최근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언젠지 제가 영상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더존 비존 오늘 이제 외인이 8억, 기간이 18억인데 여기는 연기금이거든요. 예, 연기금. 연기금이 이제 제가 뼈대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의 뼈대. 이제 살을 붙이는 거는 이제 기관, 그다음 뭐 외인 뭐 이런 쪽이고 저는 이제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매수를 했어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다음 또 한 번 조정하고 저 또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컨센 전망을 보여드리면 컨센 전망이 1월 1일 날 이제 92억이 하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분할로 반틈만 나갔거든요. 반틈만 나가고 그런데 이제 또 1월 3일 날 다시 저 이 하향한 금액이 다시 또 상향이 그대로 됐더라고요. 예, 그날 이제 1월 1일 날 뭐 네이버, 그다음에 크래프톤, 그다음 W 게임즈 뭐 몇몇 개가 그대로 3일 날 다시 하향된 게 3일 날 그대로 다시 수정이 됐더라고요.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연기금도 수급도 안 빠지고 해서 저는 어제 또 추가 매수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반틈 팔고 반틈 다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 자체는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AI를 접목해서 이제 어떤 기업이 제일 좋을까? 그 전에 제가 3분기 때 한글과 컴퓨터를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그거는 이제 실적이 어닝 하회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매도하고 다시 조금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더존 비전을 언제 들어갈까 이렇게 막 올라올 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 왔을 때 들어갔고 이게 6월 달에 얘네들만의 그 온 AI인가? 이게 6월 달쯤에 이제 출시한다고 막 하고 뭐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적 전망도 어느 정도 좀 상승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열에 들어왔네요. 일단 연기금이 안 나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 연기금이 얼마나 기간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동참을 했죠 어제. 그리고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주간으로 나왔었나요? 주간으로 나와서 그때도 이게 말씀드렸던 게 그때 여기도 뼈대가 좀 연기금이에요. 칠글은 예전에 여기서 나왔죠. 칠글이. 그때부터 이제 연기금이 순매수량은 줄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이 뼈대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조금 분할로 나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 스윙으로 한 번씩 들어간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슈팅이 나온 거죠. 외국인이 8억, 기간이 27억. 연기금 얼마 안 샀네요. 2,600만 원. 투신이 섰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뼈대가 지켜주고 살이 좀 붙고 주가가 좀 안 빠지고 전망도 괜찮고 하면 차후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슈팅 이런 식으로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더 가져가겠다. 그럼 그 이후에 가도 되고. 예. 한 번씩 이제 요즘에 라이브를 키다 보면 좀 주식이 어렵다. 막 그러신 분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가 오를까? 내일 뭐가 오를까? 그런 거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거 뭐 신내림 받지 않는 이상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전원주 아줌마 매매법 알죠? 예. 전원주 아줌마는 그냥 우량주를 3년 이상 가져가겠다는 그걸로 이제 뭐 이제 매수를 하고 버티고 하잖아요. 예, 그럼 결국엔 이제 우량주는 몇 년 뒤에 되면 또 원래 저평가 돼 있다가 또 올라가고 하니까. 그리고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내일 뭐 올라갈까, 그 다음 뭐 올라갈까, 뭐 내일 뭐 오늘 뭐 올라갈까, 이런 거를 저거 외인 기관이 이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근데 외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를 들어서 1조를 굴려서 파생 관련해서 해칭 걸어놓고 0.1%만 먹어도 1조에 0.1%면 100억, 10억? 10억이잖아요. 10억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돈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일반 개인이 그냥 단순히 현물로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은 손실 방어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다 손실 방어로 해서 이쪽 팔고 저쪽 사서 어떻게든 0.00 몇 프로라도 수익을 낸단 말이죠. 진짜 좀 오늘 내일 이런 거는 저 정도의 시드를 가지고 파생을 돌리든지 프로그램을 돌리든지 그 정도에 해야 안 어렵게 하겠죠. 상당히 저도 주식 처음 할 적에 하루에 몇 퍼, 이런 걸 막 어려운 걸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안 되죠. 쉽진 않죠. 뭐 상승장에서야 뭐만 사도 다 올라가는 장이고, 근데 이런 박스장은 힘들죠.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그러니까 좀 100%못 맞추죠. 아, 그리고 유니테스트 이거는 저망치가 없네요. 뭐 하는 기업이에요? 전 처음 보는 기업에서 시총 2,700억. 반도체 후공정이네요. 아, 이거 왜 계속 사고 있었네. 갑자기 들어왔네요. 1월 6일. 그러면은 이게 이 나온 김에 유니테스트하고 텔레칩스가 저는 이런 쪽은 잘 안 보긴 해요. 시총이 작아서. 근데 이게 다 반도체 쪽이잖아요. 제가 주말에 이제 주말 영상에 이제 반도체를 봐야 될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주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가 조금씩 올라왔어요. 이게 접하동. 그래서 이 지금 이 반도체 쪽 전망치 자체는 예를 들어서 DI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제 그 실적 전망이 한번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유진테크, 유진이도 밑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란다. 이 전망치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근데 피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망치가 아직 이제 돌아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망치가 떨어져도 그렇지만 이렇게 컨센 전망치가 떨어져도 이렇게 다시 주가를 평가를 받는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PR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13, 10이잖아요. 10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반도체 기술주 치고 영업이익률이 30%, 38%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은 보통은 평가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보통 제조업이 10%잖아요. 뭐 자동차나 이런 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평가를 많이 못 받아요. 3%, 뭐 5%, 뭐 한 자릿수인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게 저평가로 보일 수도 있죠. 기관 외인 돈들은. 그래서 전망 자체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내려가고 있지만 이제 저 가격이 매력에 있어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다른 나라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 위에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다시 고평가 만들고 고평가를 좀 이제 수익 내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사이클이 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지금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100%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반도체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수급도 메나 이게 유니테스트, 텔레칩스 다 반도체 쪽이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 지금 반도체주 보면은 다 차트가 저럴 거예요. 최근에 실끌 나온 거 오로스테크도 얘도 밑에서 지금 올라온 거고 많죠. 요즘에 지금 다 올라온 게 이오테크도 밑에서 올라왔고 뭐 리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KC텍도 마찬가지고 테크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지금 다 밑에서 좀 조정받고 저번에 7월달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6개월, 그래서 딱 또 6개월 또 생각한 게, 6개월 또 리밸런싱 올해 초에 이렇게 또 리벨로 이제 좀 바꾸는, 포트를 바꾸는 그 주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월요일 날에 베팅했고요. 기술주 관련해서 뭐 또 많아요.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업에 오늘 뭐 칠거리 나오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저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거는 크게 가고 크게 떨어질 수는 있죠.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 유닛 테스트는 실적 전망치가 없지만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전망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이 저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돌려서 얘네들이 따라오는 수급이라 치면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 실적이 나중에 까보면 예상치보다 못하거나 이래 되면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얘네들 따라오는 애들은.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어닝 하이가 났어요. 그만큼 전망치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추정 기간수가 3개, 몇 명이 안 되죠. 좀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잘 안 건드리긴 해요. 근데 이런 게 또 튀면은 많이 튀죠. 이렇게 뭐 10%씩, 20%씩 이렇게 튀어버리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종목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반짝 들어왔네요. 6일, 3일날? 3일날도 반짝 들어왔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요번 주는, 기간 쪽이 반도체 소부장 담았고, 외인은 거의 대형주 위주로 잡았거든요. 걔네들은, 외인은 요번 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었는데, 그 옵션 자체가 위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맘먹고 이제 그냥 대형주 위주로 좀 담은 것 같아요. 섹터 구분 없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열에 들어왔고, 그리고 태광 조선 기자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막 이거 이 종목 말씀드릴 때 막 찾아보진 않잖아요, 이쪽 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아는 종목은 이미 다 이력서를 봤어요. 이제 회사 공시를 다 안단 말이죠, 대충. 그러니까 현대차 하면은 다 알잖아요. 굳이 그거는 공회사 그걸 안 봐도 되잖아요. 뭐 하는지 아니까. 그걸 전제로 제가 이렇게 맨날 영상 찍는 거니까 보시는 분이 이 친구는 기업을 보지도 않고 하느냐 뭐 혹시나 그러실까봐 그러는데, 저는 첫째가 기업이에요. 기업을 알고 있어서 안 보는 거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긴 해요. 안 본 기업이고. 태광은 조선기자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현대 미포를 팔았어요. 조선을 팔았어요. 왜냐면 기간은 조선을 조금 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미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모아가는 거죠. 이 친구가 이 기간이 연기금이 안 빠지거나 어느 특정 주체가 안 빠지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 모아가는 거죠. 근데 이때 제가 이때도 전망이 살짝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조금만 팔았어요. 그러다가 언제쯤에 또 하향이 한번 떴어요. 근데 주가가 유지를 하는데 12월 지금 23일부터 이렇게 지금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때 투신하고 3호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리밸런싱 하는 애들은 월 말부터 좀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리밸 들어가는가 싶어서, 그리고 또 이평선도 좀 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저 다 분할하고, 그런데 이제 차후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일단 전망치는 다시 또 올라왔어요. 전망치도 다시 올라왔고, 외인이 또 받아버리더라고요, 이 조선을. 현대중공업이 대장인 것 같고, 지금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대장 같고 나머지는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따라는 올라가요. 따라는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ETF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외인이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조선 자체는. 미포는 다시 또 투신하고 연금이 살짝 들어오긴 했네요. 현대중공업, 여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이 계속 뼈대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뼈대다.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원래 기간 투신 이쪽이 뼈대였는데 나가버렸죠. 그때도 제가 최초에 여기 미포를 들어갈 때도 투신이 3개월짜리인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은.
그 친구는 3개월 실적 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일단 가이던스도 예, 회사에서 낸 가이던스도 이 시장 예상치만큼 못하는 걸 못하더라고요. 못한다고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왔어요. 네, 그날 3일날 딱 나왔어요. 그리고 태광이죠. 태광. 네, 조선 기자재 쪽이고 관이음밸브 이런 쪽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런 기업들 다 기억은 못하지만 못해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메모로 다 적어놔요. 요즘 다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주식 이제 조금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종목을 어떻게 찾으려는 것보다 전체적인 종목이 딱 들었을 때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뭐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단타든 뭐든 그죠?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그런 기초나 기초 기본 이런 거는 깔려 있어야 된다. 오늘 뭐 연기금 투신 많이 들어왔네요. 기자재도 지금 다 잘 버티고 있네요. 동성이도 여긴가 칠끌인가 나 싶어요. 그죠? 그때부터 안 빠졌겠죠.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이 지금 기자재 쪽은 어차피 또 저는 코스닥을 그리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기간인데 살살 좀 나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연기금은 다른 쪽이 받으면 괜찮아요. 외인이나 어디 특정 힘 있는 주체가 매수에 힘이 강한 쪽이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을 좀 저처럼 좀 그런데 뭐 하여튼간에 주식을 좀 전업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그 회사에 최소한의 이력서는 보셔라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을 뽑는데 이력서를 안 보고 뽑지 않잖아요. 일용직 아닌 이상이야. 단타는 안 봐도 되죠, 솔직히. 기업 볼 필요 없죠.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주식을 하고 싶다. 도박이 아닌.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이 기업이 어떤 주력 매출이 뭐고 뭐가 주력인지는 이력서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기본으로 딱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좀 기업 보고 들어갔는데 다음날 뭐 급등을 해버렸다. 그거는 이제 투자한 거죠. 그럼 팔아야죠. 이게 투자하고 도박은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기업을 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돈을 벌러 그런 이제 다른 뭐 뉴스나 뭐 이런 거 보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좀 야바이 게임 아닌가 싶어요. 도박. 이 차트 보고는 그 다음날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뭐 이제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그 종목이 특정 종목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차트만 보고 들어온다. 그러면 진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상승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주식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이 한 종목이 몇천 명, 몇십만 명이 이렇게 모여져서 그게 합해져서 상승이 만드는 거잖아요. 혹은 그 큰 돈 덩어리들이 이제 흐름을 만들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되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죠. 그죠.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죠. 리더가 없으니까, 대빵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총 쫓겨난 거나 정치 테마주 이런 거 그런 거는 오늘 내일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투심이 갑자기 막 붙어가지고 개인들끼리 합쳐지면은 그런 게 주가가 오르죠.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할 수는 있죠. 이제 주식을 좀 오래 롱런 하려면 그런 거는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게 있어요. 좀 이런 그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출산 장려 뭐 이런 뉴스 떠버리면 이런 게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막 애가 한순간에 나오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실적이 바로 꼽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종목에는 아예 연기금이나 보험 쪽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CFD로 들어오는 건모 애들 장난감이에요.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얘네들은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또 올라가요. 알아서 막 그런 걸로 막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주식은 그 사람들은 타짜예요, 타짜. 타짜들을 그냥 다 보고 있어요. 막말로 증권사에서 우리 하나하나 개인들 계좌 깔라면 깔 수 있잖아요.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위에서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차트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들은
대부분의 개인들, 대부분 개인들은 이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막 이런 큰돈 굴리는 애들이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트를 이용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만의 싸움인 거죠. 이 차트를 보고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거는 주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제 트레이딩이죠. 그래도 근데 내가 진짜 출산 장려 정책도 있고 애기도 많이 낳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기업을 보고 들어갔다. 그거는 투자죠. 도박이 아니죠. 진짜 한끗 차이죠. 제 라이브에 매일 오시는 무언님이 이제 테마주 하시고 주식이 어렵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이렇게 그냥 말씀드렸고, 왜 테마주가 잘 되시면은 계속 하셔도 돼요. 굳이 바꾸실 필요도 없고. 근데 어려워 하시니까 이게 당연히 어렵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그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지금 안 그래도 프로그램이 많이 돌리고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AI가 더 발달되고 데이터, 걔네들은 우리나라 2,500 종목을 한순간에 보고 파악하고 매수 매도를 하잖아요. 이제 좀 더 AI가 발전되면. 그러면 사람이 그거를 저는 못 이긴다고 해요. 눈이 두 개인데 머리도 하나고. 걔네들은 프로그램은 저는 지금도 이기긴 힘들지만 점점 그거는 저는 힘들다고 봐요. 짧게 본다는 거는. 길게 보면은 흐름이라도 보이잖아요. 근데 하루는 보기가 힘들죠.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보이긴 보이잖아요. 좀 크게 길게 보면. 예, 그렇네요. 오늘도 뭐 이상한 소리 좀 하고 했네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그런 능력이나 뭐 그런 자리도 아니지만 그냥 어렵다고 하시길래 제일 쉬운 거는 진짜 전원주 아줌마 빼입법이에요. 그냥 좋은 기업 사놓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죠. 뭐 올라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불금되세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렵다 하셔서 다시 또 이렇게 칠걸 활용하는 법을 잠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지난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온 칠걸이거든요. 칠걸인데 처음에 이제 금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칠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바로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내려오면 들어가거나 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이렇게 단기 고점은 저는 무시해요. 나중에 이제 차후 이런 하이닉스 기업은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에 이제 어머님께서도 이날 가셨을 것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도 바로 들어간다고 내긴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하이닉스를 많이 길게를 가져간다 치면. 그래서 이때도 바로 들어가면 되긴 되죠. 근데 저는 바로 들어갈 것 같으면 분할로 들어가죠.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저는 스윙러니까. 장기로 가져간다 하면 여기서는 몰빵은 아니더라도 좀 비중을 실겠죠. 내가 이 기업을 믿고. 그 다음에 S51도 금요일날 칠거리 나오고 월요일날 또 조정 없이 또 이만큼 또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금요일날 칠거리 나오고 이렇게 또 올랐어요. 바로 가는 경우는 좀 흔치 않아요. 이번 주가 장이 좀 좋긴 좋아요. 이때 이거 APR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나오고 월요일날 윗골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특징은 이제 여기 뼈대가, 제가 길게 볼게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뼈대가 딱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좀 길게 가져가는 종목, 그 뼈대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고 좀 지양하죠. 이 APR이라는 기업이. 그리고 신규 상장주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는 잘 안 건드려요. 어느 정도 업력이 좀 쌓여야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외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외인이 안 나간다. 그러면 이럴 때 이건 예시예요. 이걸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날 종가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연기금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연기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외국계 합에서 지금 최근에 외국계 합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외국계 합을 보시면 오늘은 외국계 합에서 안 샀네요. 안 샀고 최근에 산 데가 모관서울이네요. 모관서울도 괜찮거든요. 좀 길게 보는 것 같아요. UBS도 그렇고. 그래서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한번 베팅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때도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아요. 저도 이거는 지금 이 상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그런 것도 없네요. 이평선도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뼈대가 지금 여기는 원래 외인이 좋아했어요. 네, 외인이 좋아하고 그거를 지금 다시 연기금이 다시 또 들어왔어요. 하락 나오고 나서 11월 중순부터 그때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외인이나 이제 연기금이 안 빠진다는 가정하에 이 월요일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또 월요일 날 바로 뭐 시초에 잡으면 또 이래 되긴 되겠지만서도 또 하락을 기다렸다가 얘는 또 중요한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안 빠지고 있는가 외인 연기금 이런 식으로 또 분할로 들어가요 항상. 그래서 차후 이렇게 또 막 파동이 생기겠죠. 이 뼈대가 가만히 있는 가정하에 파동이 생기면 일단 뭐 그걸 좀 떨어질 때마다 야들이 안 나오고 있다면 또 추가 매수로 좀 들어갔다가 나중에 슈팅이 좀 시게 나오거나 뭐 그럴 때 아니면 전망치가 조금 꺾이는 신호가 나왔을 때 꺾였을 때 이렇게 건센 이렇게 보시면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망치가 꺾이지 않아요. 요즘에 뭐 신작도 있고 뭐 그 4분기 그 뭐랄지 스킨 이런 것도 배그 스킨 이런 것도 접속자 수 스팀 접속자 수도 뭐 다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내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도 금요일 날 나오고 차츰 지금 저점으로 가잖아요. 또 연기금이 지금 밑에서 올리고 있거든요. 좀 됐죠. 예. 얘는 이제 이 주저앉으니 괜찮아요. 이 얘네들 실적 전망치는 좀 내려가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이 야가 이렇게 전망치가 떨어져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야가 2차전지 좀 묶여가지고 좀 작년에 좀 많이 비싸졌고 그러고 뭐 이거 한국가스공사랑 이거 자원개발 이런 테마가 붙어버려가지고 이거 윤석열 계엄 터지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기업하고는 상관없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 낙폭이.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다시 또 주가가 지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건 떨어지면 기회다. 이것도 결국 보면 요번에 장이 괜찮아서 이번 주는 장이 좀 괜찮아서 바로 간 격이긴 하죠. 그러니까 풍산은 금요일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떨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 주체는 제가 그때 이 영상에 막 이거 하나하나 종목 뭐 뼈대고 뭐 이런 거 안 봤잖아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들 좀 제대로 안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거 영상에 잘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서 들어 올린 게 외인이니까 이거 외인이 안 빠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인이 들어 올렸으니까 외인이 이 순매수를 안 빠지면은 조금 가망성이 있죠. 근데 여기는 다른 종목처럼 막 이렇게 큰 뼈대가 없어요. 큰 뼈대가 이게 떨어질 때 외인이 이렇게 당긴 남았지만 올랐을 때 쭉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이때 봅시다. 12월 24일 날 이거 개인이 받았잖아요. 이러면은 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이 꼬리 라인이 외인 기관이 담았거나 혹은 이 종목에 뼈대가 담았다면 이제 차츰 갈 가능성이 커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제 주워가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이 라인 넘고 슈팅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죠. 네. 근데 이거는 좀 힘들어 보여요. 구리값이 요즘에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구리값하고 많이 가잖아요. 그죠? 구리값은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네, 일단은 그렇네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예, 금요일 날 칠거리 나오고 이렇게 또 올라가 버렸네요. 바로 좀 갔다가 어제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갔네요. 예, 한타임 같은 경우엔 금요일 날 칠거리 나오고 이제 좀 옆으로 갔죠. 예, 옆으로 갔는데 여기도 맨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뼈대가 투신이잖아요. 투신 연기금. 예, 그거를 안 나가고 있죠, 뼈대.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베팅을 했어요. 또 베팅한 이유가 이 수급도 안 빠졌지만서도 제가 이렇게 칠끌이 나오고 컨센을 추적을 했는데 때마침 오늘 상향이 조금 됐어요. 원래 제가 이 상향이 한번 됐다고 잘 들어가지는 않아요. 들어가지는 않는데 오늘 이렇게 또 들어가 보긴 했어요. 네, 들어갔고 이것도 길게 보시면은 여기는 투신 3호가 지금 좀 이끌고 있고 연기금이 좀 뒤따라 들어오는 격이죠. 그러니까 기관이죠. 여기 뼈대는 기관이 안 나가고 조정이 나오면 이제 들어가 볼지 그러니까 추가로 또 저는 더 들어갈 거고 만약에 그냥 가다가 또 조정이 나오면 야들이 안 빠지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뭐 최소한 실적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들이 안 나간다면 그 전까지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한다. 칠거를 활용할 적에 알테도 보시면 일단 금요일날, 월요일날 바이오는 지금 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번 크게 하락을 먹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전망치는 좀 내려왔어요. 전망치는 내려왔는데도 그 이제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 평가가 좀 높게 잡혀 있긴 해요. 이 바이오 특성상.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하향을 먹긴 먹었어요. 낙폭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바이오는 예측 뭐 추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평가 자체가 엄청 높거든요. 700%, 700배, 200배, 그나마 이제 76배인데 뭐 바이오는 뭐 100배 넘어가기도 하지만서도 바이오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는 잘 안 건드려요. 어쩌다가 이제 정말 밑에서 올라올 때 건드리긴 한데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ABL 이거는 무슨 이런 바이오 쪽은 막 원체 기대나 뭐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셀트나 뭐 삼바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신약 쪽 그리고 코스닥 쪽은 길게 가져가는 주체가 잘 안 보이긴 해요. 뭐 어쩌다가 이제 밑에서 올라올 때는 길게 가져가는데 ABL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요일 날 치끌 나오고 좀 올라가긴 올라갔네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거 퍼센테이지는 좀 될 거예요. 수익률은. 그러니까 아마 일주일에 10% 20%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은행 이자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기간 대비. 그리고 카페24는 월요일 날 나왔잖아요. 월요일 날 나오고 계속 더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이전에 들어가고 이번에 불타기를 했어요. 신규 매수를 더 들어갔어요. 평단은 수익률 한 10%에서 조금 더 태웠더만 지금 한 7% 정도로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한 12%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나 뼈대가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뼈대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가 기회죠. 근데 지금 또 조정 없이 이제 월요일 날 찍을 나오고 금요일 날 찍을 나오고 조정 없이 가니까 좀 틈은 안 주긴 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 좀 더 실적이나 그 다음 분기 뭐 이런 거 보려고 애초에 그냥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면 좀 고점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작년 1분기, 그다음에 2분기, 3분기 다 어닝 상해가 난 종목이에요. 아시다시피 상치는 놈이 상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 나는 놈이 거의 또 서프 나요. 어잉 하야한 놈은 좀 하얀 편이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고 불타기를 들어갔죠.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 솔루션 6일 날에 이제 칠글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보통 이렇게 뼈대가 안 빠지고 하락이 나왔을 때 이렇게 분할로 담아 들어가는 거죠. 오늘 13%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아시는 종목이고 BHI 같은 경우도 이게
이게 얘는 뭐 오늘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부터 옛날에 나온 애고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 뼈대.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얘는 언제 나왔지? 얘도 월요일날 나왔네요, 칠글이. 월요일날 칠글 나오고 이때 기관인이 샀고, 그다음에 살짝 조정하고 다시 올라갔네요. 예. 그러니까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분할로 항상 들어가야 하는 거고,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건 내가 단기 고점이지만 한번 노려보겠다 하면 이제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로스도 마찬가지. 야도 반도체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언제 나왔지? 화요일날. 네, 화요일날 나왔네요. 화요일날이 7글이잖아요. 또 바로 가버렸네요. 이게 오늘 장이, 이번 주가 장이 좀 좋아서 이런 거예요. 보통은 조금 조정 받거나 뭐 그러죠. 조정 받을 때 얘네들이 안 빠지거나 이럴 때. 그래서 야도 올라왔고요. 이런 식으로. 리가도 화요일 날 나왔는데 얘는 지금 옆으로 가고 있네요. 아 근데 진짜 바이오는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는 지금은 좀 바이오 보는 게 저는 부담스러워요. 예전에 제가 언제 이때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도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꺾이면은 크게 꺾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오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은 이까지 올려놓고 또 길게 뺀단 말이죠. 이 물량을 넘길 때까지. 그래서 덜 뺀 거는 소위 말해서 설거지죠. 좀 올렸다 빼고 이걸 다 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실지로 이 정도로 계단식으로 찍히면은 다시 이제 원래 주가로 갈 수는 있어요. 그나마 이제 리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좀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전망이 다시 좀 올라와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연극임이 다시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 전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상향이 되면 올라가는 걸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들어온 거는 기관 쪽이다. 그다음에 웨이는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건드리겠지만 바이오는 코스닥 바이오는 이 뼈대들이 안 나가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들어가 봅지 막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저는 흥미는 수요일 날 나왔네요. 월화수 수요일 날 나오고 그다음 목요일 날 저거 슈팅 나오고 윗꼬리가 나왔네요. 9일 날. 근데 산 쪽이 외인. 근데 연기금이 팔았네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오늘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이런 거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럼 좀 더 지켜보고 주가가 좀 빠지는데 외인이나 연기금이 안 빠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조금 들어가서 스윙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충 한다. 그리고 이노텍이 수요일 날 나왔네요. 이날 나오고 지금 하락이 났는데 이노텍이 전망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전망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지금 확률을 저는 더 끌어올리고 싶어서 확실한 데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망도 같이 올라오는 쪽에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쪽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이 컨센 전망이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망되어 있는 걸 기다려요. 보통은. 그러니까 뭐 그냥 좀 쉽게 그냥 하려면 좀 빠르게 하고 싶으면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들어가지만 이제 확실하게 들어갈 때는 이제 전망도 좀 돌아서는 분위기고 뭐 이런 전망치가 이제 데이터가 보일 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를 많이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오늘 같이 좀 한타에는 들어갔다마는 이제 실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노텍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 수요일 날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가고 있고 이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이거 연기금이 안 빠지면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MLCC가 이거 프라이스 가격이 좀 올라간다 하는 것 같던데 저 보고서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갈 것 같아요. 실적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 종목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저하고는 안 맞아요. 좀 대형주다 보니까 너무 큰 대형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만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럼 연기금 안 빠진다, 그러면 이제 좀 내려왔을 때 이제 베팅을 해보는 거죠 또. 지금 웨인은 이제 기술주를 좀 팔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웨인이 좀 들어오면은 더 상승이 더 강하게 나올 텐데 기관이 사고는 있는데 안 되죠. 웨인이 있어서. 머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2차전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없었지 싶은데 이 전방치가 전방치 생겼나 보네요. 얘 나중에 한번 좀 등록해 놔 봐야 되겠네요. 2차전지하고 바이오는 진짜 좀 너무 이렇게 지금 평가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어요. PER 자체가 너무 23년에 너무 많이 땡겼어요. 그 가격 자체를. 그러니까 실제로 또 지금 전망도 안 좋아져 버리니까 아무리 이제 좋은 산업이나 좋은 산업이라도 해도 시장에서 저거 지금 기관회인들 입장에서 이게 비싸다고 그때도 공매도를 친 이유도 비싸니까 공매도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공매도를 치진 않았을 끼고 그러니까 비싸다고 생각을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막 꿈의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 2차전지 산업이 그 배터리가 중국도 만드는데 그러니까 하이브처럼 BTS 같은 그런 그룹은 세계에서 유일하잖아요. 없잖아요. 못 만들잖아요. 그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어서 BTS 자체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평가가 높아요. PER이. 근데 이제 이건 뭐 2차 전지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부품주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PER이 다 낮아요. 자동차 쪽하고. 그쪽은 또 경기도 많이 타서 차값이 비싸서 자주 안 바꾸고 이러니까 그 평가를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가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바이오는 모르겠어요. 바이오는 진짜 꿈의 약이 나오면 그만큼 PER이 받을 수도 있겠죠.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좋은 산업인 건 맞으나 지금은 조심스럽다. 그거예요. 그겁니다. 앞으로 뭐 한 10년 뒤면은 뭐 다 전기차 깔리면 괜찮을 수도 있죠. 괜찮겠죠. 예. 그리고 한미는 저번 주 7끌로 나왔을 거예요. 그죠? 네, 저번 주 주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 뭐 주간으로 저번 주에 나온 것도 있지 싶은데,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한다. IPO되는 또 연기금이네요. 기관 쪽이네요. 기관은 어차피 기술주를 담고 있으니까, 저도 그 생각에 이제 기술주를 들어간 거고, 이제 요번 상반기는 이제 얘네들이 돌린다. 근데 이제 외인이 더 들어오면 더 올라가겠죠. 기술주가. 그리고 JNTC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나왔죠. JNTC 수요일 날 나왔네요. 수요일 날 나오고 더 올라갔잖아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게 이거잖아요. 한 10%, 뭐 7%? 좀 고가가 9% 올라갔네요. 오늘 또 떨어졌지만 코스닥이 원래 이래요. 막 올렸다가 쭉 빼요. 다들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이제 기관인들도 더 들고 갈 마음이 없죠.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개인들 돈 벌어주려고 얘네들 하는 거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얘들도 지금 남의 돈 가지고 돈 벌어줘야 되는데,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지금 개인이 받았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 당장에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 JNTC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도 일단 괜찮고 한번 선반영은 했어요. 선반영은 한번 했어요. 한번 하고 내려온 거라 가지고 차츰 이제 실적 따라가겠죠. 실적 지키는 대로. 여기는 그때도 수요일 날에 제가 영상 찍었었죠. 그때 이 연기금이 계속 유지해주면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얘가 안 나가고 그러면 노려볼 만하다. 제 같은 경우입니다. 무조건 추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매매 방법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쉽다. 쉽다예요. 이 종목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오늘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